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에서의 예외 처리, 그 중에서도 에러의 뜻이 뭐고, 기본적인 트라이 캐치문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에러가 뭐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오작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는 원인을 에러, 다른 말로는 오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에러는 컴파일 에러, 런타임 에러, 논리적 에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컴파일 에러는 단어 그대로 컴파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하는 에러를 의미하고요. 이 런타임 에러도 단어 그대로 런타임 도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하는 에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에러는 프로그램이 실행은 되지만 내가 코드를 짤 때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에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코드를 짤 때는 HP가 0이 되면 죽도록 그렇게 코드를 짰지만 막상 돌려보니까 HP가 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짠 코드에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를 논리적 에러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런타임 에러, 이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어떤 오류를 에러, 그리고 예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에러는 발생을 해도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오류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생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좀 대비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바에서는 이제 실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들을 클래스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계층 구조에 대해서 보자면은 일단 처음으로는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 그 밑으로 자바에서 다루는 모든 오류 관련된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인 스루어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밑으로 저희가 방금 봤던 에러 클래스, 예외 클래스 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에러 클래스의 밑으로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버추얼 머신 에러 이런 것처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에러들이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exception, 이 클래스가 모든 예외의 최고 조상 클래스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애 밑으로는 IO exception, final found exception, runtime exception 이렇게 클래스들이 또 정의가 되어 있고, runtime exception 클래스의 밑으로 arithmetic exception, null pointer exception,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 클래스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 클래스와 그 자식들, 그리고 runtime exception 클래스와 그 자식들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exception 클래스와 그 자식들, 얘네들은 어떤 주로 외부의 영향으로 사용자들의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이름을 입력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외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runtime exception과 이 자식들의 묶음은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머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수를 0으로 나누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값이 어린 참조 변수의 멤버를 호출하려 했다든지 아니면은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동작을 하려고 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에러는 저희가 수습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외는 수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프로그래머가 그에 대한 어떤 코드를 준비해 뒀다면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 가능한 예외들을 대비하고 처리해서 정상적인 실행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예외 처리, 영어로는 exception handling 이렇게 부릅니다. 자바에서는 try catch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이런 예외 처리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try 블록 안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들을 작성해주고 catch 블록 안에는 어떤 특정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실행시켜주고 싶은 코드들을 작성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ry catch문의 흐름을 설명하자면 먼저 이제 이 try 블록 안에서 아무런 예외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catch 블록은 전혀 실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try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다가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면은 이제 try 블록에 남아있는 나머지 코드들의 실행은 멈추고 이 밑에 작성된 catch 블록들을 보면서 try 블록에서 발생했던 예외가 이 catch 블록의 괄호 안에 적혀있는 이 예외와 같은 타입인지를 비교해보고 같은 타입이라면은 이 catch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try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고 있다가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try 블록 안에 있는 나머지 코드들의 실행을 멈추고 이 catch 블록, 밑에 적혀있는 catch 블록들을 보면서 만약에 괄호 안에 arithmetic exception이 있는 catch 블록이 있다면 그 블록의 코드를 실행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코드로 예시를 보자면은 이제 스트링 타입의 인풋을 정수형으로 형변화해서 리턴해주는 코드를 try 블록 안에 작성해준 모습입니다. 이 인풋이 뭐 1, 2, 3, 4,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수, 어떤 숫자로만 구성된 문자열이면은 형변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뭐 알파벳이 있다든지 특수 기호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인풋이 구성되어 있다면 정수형으로 형변을 해주는 과정에서 넘버 포맷 이그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 through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코드를 실행해 줄 거다 라는 코드를 짠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try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catch 블록을 여러 개 두면서 뭐 어떤 exception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해주고 저런 exception이 일어났을 때는 저걸 해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try 블록 안에서 또 try catch 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catch 블록 안에서도 try catch 문법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